141페이지 업무 범위 보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TP 넘겨보세요.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자, 업무 범위는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겸업입니다. 겸업 범위. 자, 겸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다고. 두 번째가 업무 지역 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 대상 무르 범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 셋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은 파트. 겸업이 가장 자주 나와요. 겸업은 매년 나와요, 매년. 그리고 이제 지역 물건 이렇게 순서인데,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해야 돼요. 그러면 겸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6가지. 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6가지가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이 있습니까? 네, 이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대부분 개인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겸업할 수 있어. 근데 겸업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떤 경우 겸업 못해요? 두 가지. 우리 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 우리 중개사 금지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법률로 규정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 업무는 변호사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개업공인 중개사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겸업이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원칙과기가 정반대입니다. 개념 잡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겸업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142페이지. 자,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했어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그렇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밑줄 보세요. 이걸 겸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이, 그러면 법인이 직접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임대업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 것이지 직접 임대업에 종사한다는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의 세 번째 줄, 임대업은 할 수 없다. 거기만 찍어서. 그러면 개인 개공들 있잖아요.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 그러면 임대업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중개업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갖고 하면 돼. 주택 10채 가지고 있다면 임대사업 등록하면 된다고. 중개업 하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누구를 말해? 법인. 법인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하는 것이지 임대업 하면 돼. 안 돼요. 자, 두 번째 2번 책 가세요. 부동산 뭐라 그랬어요?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다? 상담 동그라미. 이 상담이 컨설팅. 컨설팅업을 말합니다. 상담이 뭐요? 컨설팅. 그럼 개발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개발에 관한 상담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상담이 조언해 준 거잖아요. 그럼 법인 개공이 직접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그 제목 옆에다가 부동산 개발업 X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직접 개발업에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에 관한 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컨설팅.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내용은 2번 내용은 안 읽어도 돼요. 그렇게 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라. 이 지문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프랜차이즈업이라 그래요. 무슨 차이즈? 프랜차이즈.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는 오로지 누구 대상?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그죠? 그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도 이 지문 맞아요? 틀리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맞아?
틀리죠? 2차 수험생을 대상한다 맞아요? 틀리죠? 천안 새로운 수험생을 대상한다 맞아요? 오로지 누구? 개공. 이게 핵심.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 출제됐던 지문들이에요. 공인중개사, 2차 수험생 다 출제됐던 지문들이라고. 물론 천안 새로운 수강생 이건 아니지. 이거 맞죠? 이해됐어요? 자, 이것은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상가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분양 대행은 해설이 엄청 많죠? 많아요, 적어요? 오른쪽 페이지까지. 뭐 판례까지 다 넣어가지고. 안 읽어도 돼. 그럼 뭐만 알면 되냐? 지금 분양 대행하는 것은 상가하고 뭐만? 주택. 그럼 반대해서 가면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이건 맞아, 틀려? 틀려. 그래서 이제 토지 분양 대행 X.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오로지 어떤 것만? 상가하고 주택.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됐어요? 자, 이걸 겸업하는 것이지. 됐죠? 토지 분양 대행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5번. 5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제목보다는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첫째 줄. 의뢰인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나와 있죠? 알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사업체, 도배업체 뭐 한다는 거예요? 알선을 해준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개나 알선 같은 개념.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면 이사가 안 가. 그러면 이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고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이걸 경험한다는 것이지 직접 이 사업에 종사하면 돼 안 돼? 그럼 개인 개공은 이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개공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이 사업이나 도배업은 할 수가 없다. 법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밑줄 그었어요? 네. 자, 거기가 핵심. 직접 이 사업이나 도배업은 할 수 없어요. 네. 알선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6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경매 몇 줄, 또 공매 몇 줄. 자, 경공매 권리 분석입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입찰전 대리 있죠? 그럼 권리 분석이 뭐예요? 뭐 소멸되는 권리냐, 인수되는 권리냐, 저당 잡힌 물건에 그 여러 가지 권리 있잖아요. 경매에 들어간 물건에 그걸 인수되냐, 소멸되냐, 이 권리 분석해주고 돈 받고. 매수 신청 입찰전 대리라는 거 뭐예요? 직접 경매 참가해서 물건 낙찰 받아주는 거예요. 일반인이 잘 모르니까 개공이 낙찰 받아서 사주고 수수료 떼먹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건 법인 개공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잘 봐봐. 그러면 여기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6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6가지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노란 분필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임대업도 할 수 있고. 이해되셨어요? 6가지 당연히 할 수 있고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그럼 중개인은 어디까지? 중개인도 이거 6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인은 5번까지만 가능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고 노란 분필도 할 수 있지만 경공매는 못하게 막았어, 법에서. 경공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또 지식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중개인들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자격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공매를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5번까지는 할 수도 있고 노란 분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만 없으면.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가 있냐? D페이지 넘어가세요. D페이지 디귿만 밑줄 그으세요. D페이지 디귿 3줄 있습니까? 네. 3줄만 밑줄 그으세요. 경공매,
부동산 관련 업무가 허용되는 계공은 공인 중개사인 계공하고 법인 계공만 허용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부칙 6조 제2항 이걸 중개인이라고 해요. 중개인. 중개인은 경공매 이거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 내용 알고 저거 추가로 알고. 그러면 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이 겸업에서 두 가지만 더 한다고? 그러면 이 겸업은 중개업이요, 겸업업이요, 이건?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 보수 규정이 있잖아요. 초과해서 못 받게 돼 있죠? 이것은 중개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든요. 그럼 이건 겸업이니까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 먹어도 초과 보수에 안 걸린다는 거야.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 먹어도. 1억 받으면 자신 있겠어요?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5분 해주고 1억. 있대요. 아주. 미리 밥 사달라 그래. 쳤어요? 자, 이건 안 걸려요. 초과 보수에 걸리질 않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공매 같은 것은 관련 법이 있어요. 매수인증 대리 등록 주칙에서 뭐 권리분석하면 30만 원 법에서 합의해서 받도록 돼 있죠. 이런 규정이 있으면 거기 따르고 없으면 합의한 보세요. 그러니까 합의만 하면 많이 받아도 초과 보수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자,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에 보세요.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관련 법규가 있으면 관련 법규에 따르고 없으면 합의입니다. 합의. 그러면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나와 있죠. 왜? 이거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 그랬죠, 내가. 특수법인.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수법인도 6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어떤 업무 하냐야?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법률? 해당 법률.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그 농협협동조합법이 해당 법률이거든요. 농협협동조합에서 농지만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 6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을 안 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가로 4번 첫째 줄 후단 특수법인은 첫째 줄 후단 특수법인은 해당 법률 나와 있습니까? 해당 법률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등록됐다 하여 중개사법에 정한 법인이 개공 겸업을 추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유권 해석이다. 거기까지 믿어보세요. 자, 이해되셨어요? 예, 그 말이구나. 자, 개념 잡았죠? 그 다음에 청색 3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요. 이거 밑줄 긋는 거 이제 이걸 밑줄 그 내용이 이거요. 이 내용이라고. 이해되죠?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중개업 외 다른 업무가 원칙적으로 뭐다? 가능하다. 그 말은 겸업이 자유롭다 안 했다? 자유롭다. 그 말이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했을 때는 못한다고 했죠.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공인중개사법이나 다른 법률. 특별히 금지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밑에 얘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중에 매매업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 중개사법 못하게 한 거고. 밑에 변호사법. 변호사 업무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 개공인 못하잖아요. 이건 다른 법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자유롭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몇 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겸업 범위는 이 정도 정리할게요. 이제 이 정도 해요. 더 깊은 내용은 또 3, 4월달에 했어요. 조금 더. 자, 기초 파트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됐어요? 자, 겸업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지역 범위. 무슨 범위? 지역 범위로 넘어갑니다. 지역 범위가 들어있는데 어느 지역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법인은 업무 지역이 전국이에요. 전국. 그러면 천안에다가 법인 주사함소를 두더라도 부산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전국.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서북구에 있는 분사함수 업무 지역은 어디로 봐야 돼? 전국이에요. 천안에 있는 분사함수도 서울 물건 중개할 수 있다고. 전국.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럼 법인 그러면 뭐가 따라붙어? 특수법인. 그럼 천안 서북구에 있는 지역농협 업무 지역은 어디 있냐? 또 이 문제가 제기되야 되네요. 특수법인 업무 지역은 어디로 봐야 돼? 예를 봐봐. 천안에 있는 서북구에 있는 지역농협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로 볼까? 똑같이 전국이야. 공부할 것이 없어 보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안에 있는 지역농협 있잖아요. 이 지역농협은 농지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떤 것만? 농지. 그러면 서울에 있는 농지도 중개할 수 있고 부산에 있는 농지도 중개할 수 있고 대전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전국이야. 해당 물건만 농지로 한정되는 것이지. 개념 잡았어요? 다 전국이야. 이것도 전국이야. 여러분 내년에 이제 학교에서 이거 하면 이거잖아요. 전국.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분들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입니다. 여기서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은 확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부동산 사이트에 가입된 물건은 그 관할 지역 밖에도 가능하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여기서 시도란 뜻이 뭐예요? 서북구에 있다 중개인 사무소 됐더라면 업무 지역이 어디? 충청남도란 뜻이에요.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있죠? 그럼 서북구에 중개인 사무소가 있다면 충청남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강남에 중개인 사무소가 있다면 서울특별시까지만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못 해요.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망에 가입하면 확대가 가능해. 근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질문은 틀려요.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가 들어가세요? 뭐 어차피 저기는 전국이니까 위반할 이유가 없고 중개인이 이 시도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죄제? 업무정지 사유 들어갑니다. 무슨 정지? 6개월 보면서 업무정지 처해질 수가 있어. 이건 재량이거든요.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업무정지 사유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도 공부할 건 없어. 이게 전부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는 뭐 저기는 전국이니까 공부할 거 없고 이 중개인이 문제인데 중개인이 업무 지역 제한을 받잖아요 지금. 근데 경력은 많아요 적어요. 가장 많은데 업무 지역으로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인이 고집을 피우신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 고집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보망에 가입하지도 않고 업무 지역을 넓혀 보겠다고 주장하신 중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있는 소속 공인 중개사를 고용해 썼어. 그럼 업무 지역이 넓혀지냐 이 말이에요.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서공을 고용해 썼다니까 중개인이? 그럼 업무 지역이 확대될 것 같아요? 전국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대답 안 합니까? 이게 확대되냐 안 되냐 그것만 대답해요. 업무 지역이 확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될 것 같아? 다 안 된다는데 혼자만. 아주 옆에 안 될 것 같아? 왜 나란히 앉아서 그래? 반대로 이야기. 자, 이건 확대가 안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중개인. 개공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소공은 누구 밑에 취업했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중개인 밑에 취업하면 시도가 돼버리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 밑에 취업하면 전국이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지역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정보망에 가입하는 방법. 개념 잡았습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끝났어요. 밑에 볼게요. 145페이지 그 청색 1번 법인 공인중개인 개공 나와 있습니까? 자, 첫째 줄로 단 두 번째 줄 전국 동그라미.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업무지역은 전국. 두 번째 법인 개업이나 특수법인 분사무소 업무지역 또한 전국. 좋았어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중개인 나와 있죠? 원칙 두 줄. 부칙 6조 2항의 개공 업무지역은 당의 사무소가 소재한 특광도 관할구역. 이걸 줄여서 시도라래.
그 물건에 한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해서 중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내려갑니까?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만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위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나와 있습니까? 당해부터 가로를 묶어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 물까지.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관할지역 밖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에다 적어. 전국 확대 X라고. 전국 확대 X라고 적어. 전국으로 확대 안 된다고. 그 지문은 틀리다고. 이게 정보망에 공개된 건 관할지역 밖에도 가능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D편에 넘어가세요. 양가로서 한번 제재. 부칙 6조 2항의 규정된 개공이 업무지역 위반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무슨 정지? 무슨 정지? 아, 그 말이다. 개념 잡았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쉬워서 눈물 펑펑 쏟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건 범위 들어갈게요. 이 물건 범위가 뭐냐면 중개 대상 물어보면 중개 대상물은 뭐예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우리가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6가지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어.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중개인도 6가지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중개인도 똑같이 저기 적혀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 물건 범위는 차등이 없어. 이해됐어요? 물건 범위는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보는 게 무슨 법인? 그럼 지역농협이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해당 법에서 규정한 것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지역농협은 뭐만? 농지. 토지 중에서도 농지. 건물 이런 거 못해. 이게 특수법인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중개인도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1번 개공 나와 있어요. 두 번째죠. 개공은 차등 없이 이 법상의 중개 대상물. 이거 6가지요. 이 법상의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 뭐 강제도 중개할 수 있다. 개념 잡았어요? 차등 없이가 핵심. 모든 개공은 차등 없이. 모든 개공은 차등 없이 그렇게 나와있죠? 중개인도 마찬가지 그 말이고. 자, 2번 특수법인 나왔네. 특수법인은 첫째 줄 후단 무슨 법률? 해당 법률. 그거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역농협 농지만 할 수 있다. 이 원리가 그거예요. 이게 6가지 못 한다는 소리예요. 개념 잡았습니까? 자, 그래서 겸업범위, 지역범위, 물건범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달달달 볶아야 돼. 그래서 거의 달달달 볶아보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갑니까? 고용인. 개공 뭐가 있어요? 고용인. 오른쪽 페이지. 고용인 들어갑니다. 고용인. 고용인도 뭐 꼭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고용인 들어갈 건데, 자, 3절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나와 있습니까? 예, 147페이지는 볼 필요 없어요. 뭐 의의 같은 건 볼 필요 없고. 자, D페이지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그럼 고용인이란 건 누구를 말해요?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 이분을 이제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그럼 종류가 몇 가지? 2가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 이걸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개념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개념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 의의를 써라. 출제가 이렇게 됐어. 써보세요. 우리가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강렬사. 기억나요? 잘 쓰고 있어. 어떻게 다시 한번 써봐. 공인중개사. 예. 그렇죠.
그럼 100점 만점에 30점. 30점밖에 안 돼요. 이제 다시 쓰면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랬죠? 지금 이것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뭐요? 중개 업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보조도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30, 30, 30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0점 만점에 그래서 30점 준 거예요. 그래도 많이 준 거예요. 졌어요. 셋다 쓰면 100점 다 줬을 건데, 그죠? 그러면 이 보조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이 취업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중개 업무 해 못해? 보조 업무는 할 수가 그래서 보조 업무는 똑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운 거고, 그럼 이 단원에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소공하고 보조는 공통점들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이걸 공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원들이 고용인들이 사고 쳤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또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단원이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단원이. 이해되세요? 그럼 공통점부터 들어갈게요. 이 둘의 공통점은 자 꽤 되는데 1, 2월 달에는 그 책에 나온 것 정도만 할게요. 자, 이 둘은 둬야 됩니까? 둘 수 있겠어요? 둘 수 있다. 안 둬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요즘 혼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혼자 문 닫고 집 보러 가고 또 와서 전화 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둘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들은 고용인원 제한이 있겠어요? 몇 명 이내만 고용해라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보조원들이 있었어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소공은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능력 단대로 고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소공이나 보조는 고용하면 무슨 신고? 고용 신고를 하고, 종료하면 종료 신고를 해야 돼요. 고용하면 무슨 신고? 종료하면 종료 신고를. 그럼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내란 말은 사전이라 해서 사후. 이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관청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는 공통점이야. 그럼 잘 봐봐. 그럼 방금 우리가 마지막, 아까 첫째 시간 끝털이에 결격사유 배웠죠? 그럼 둘 다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보조원이든 소속공인중개사든 결격사유 있으면 고용을 하면 안 돼. 또 하다가 근무하다 그러면 해고시켜야 되니까. 둘 다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걸 줄여서 그렇지, X. 아주 좋았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줄여서 뭐라래? 좋아요. 자, 이거 공통,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럼 차이점 한번 봐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가 되겠어요? 자격증이죠. 있고 없고 차이고. 또 하나, 중개 업무하고 뭐다. 그럼 중개 업무가 뭐예요? 자, 소재지 면적 이런 거 매수인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거 확인 설명. 또 확인 설명서도 쓸 수 있고,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이런 거 쓸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원래 이건 사장이 할 일, 개공이 할 일을 소공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보조는 해, 못해? 못해. 그 다음에 잘 봐봐. 또 차이점이 뭐냐면, 소공은 계약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밑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안 해? 그럼 날인할 때 아무 인장이나 써요? 등록 안 인장? 그러니까 소공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거지. 보조는 계약서 써, 안 써? 그러니까 인장 등록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개념 잡았어요? 또 하나. 무슨 하나? 소공은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동중개 의무가 있어요.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조는 품위 유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조원들은 술 먹고 비틀거려도 돼요. 그죠? 근데 소공은 품위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자격 취득하고 취업하면 다 소공이거든요. 고용신고 안 돼도 소공이니까. 비틀거리고 싶으면 지금 해.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또 하나. 무슨 하나?
자, 소속공인 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원래 옛날에는 등록할 사람만 실무 교육 받았거든요. 소공은 안 받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소공도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취업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소공으로 취업하든 등록하러 개공이 되려고 하든 다 실무 교육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보조원들은 직무 교육이 생겼어요. 원래 교육이 없었는데 무슨 교육? 직무 교육이 생겼는데 이걸 받아야 돼요. 차이점. 됐어요? 네,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가를 감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내용의 교재 있겠죠? 멍크. 자, 보세요. 148페이지. 148페이지 양가로 2번 고용인 유형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자, 고용인에는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유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이걸 밑줄 그시고. 자, 청색 2번 고용 관련 사항. 양가로 고용인 고용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개공 고용인 고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거 밑줄 그세요. 그러면 이 말은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첫째 보다 고용인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공통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거기까지만 밑줄어서 이것이 공통점. 됐어요? 자, 왼쪽 페이지는 다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뭐라고 했어요? 양가로 2번 제목 고용신고, 종료신고 네 줄만 밑줄어서요. 그 동그라미 1번 네 줄. 개공은 소공,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교육. 이제 교육 받도록 하는 거죠.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도록 한 후. 자,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또는 고용신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기도 신고 동그라미. 거기까지만 밑줄보세요. 그 밑에는 나눴고, 밑에는 서서 해도 돼. 자,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 이것도 공통점. 이해됐습니까? 예. 끝났고. 자, 오른쪽 페이지. 149페이지. 149페이지는 전부 차이점들이야. 자, 그 양가로 한번 교육 이수 나와 있어요? 네. 그 동그라미는 소공 동그라미. 소공은 첫째 줄 후단 실무교육 동그라미. 그 교육 내용은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필요 없어. 자, 소공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그 동그라미 뭐 보조는 직무교육. 자, 거기 단어만 체크해 놓으세요. 차이점. 그 다음에 청색 3번 나와 있어요? 네. 소공 두 번째 줄. 동그라미로 두 번째 줄. 따라서부터 한번 찍으세요. 소공은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보조는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데 그거 밑줄 안 건데 보조는 정반대죠? 네. 차이점. 그 다음에 소공에서 다시 보세요. 소공에서 동그라미 3번 밑줄 보세요.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있어요? 네. 보조는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줄 인장 등록 단어 있어요? 네. 예, 소공 인장 등록. 그럼 보조는 없고. 또 그다음 마지막 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네.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고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데 토지 건물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소공이 대행할 수가 있어요. 개공이 바쁘니까. 근데 보조는 이 대행도 못 해요. 개념 잡았어요? 예, 이런 것이 차이점이에요. 일단 그 정도만 할게요. 자, TP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큰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개공 고용인은 고용인에 따른 책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원들이 사고 쳐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진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민사 책임이라고 있어요. 무슨 책임? 민사 책임을 관리편에서 손해배상 책임. 돈으로 배상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 책임이라고 있어요. 행정 책임이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행정 뭘 말합니까? 처분. 자,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라고 있어요. 형사 책임이 뭐냐? 양벌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양쪽 다 벌을 받는다. 이것은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그래서 책임 관계가 몇 가지?
셋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민사 책임하고 행정 책임까지만 할 거예요.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건 징역 벌금 많이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한 바퀴 돈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두 가지만 건드려 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 책임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우리 법에서 고용인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이 규정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규정이 사람 죽이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150페이지를 나눠놓고 볼 필요 없고 151페이지 양가로 2번 나와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적으세요. 소공하고 보조원의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 지문 있습니까? 법 15조 2항이죠. 이 법 조항 하나 때문에 개공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 조문 가지고 시험을 출제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뭘 건드려서 출제를 하겠어요? 한 줄 가지고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출제를 한다. 그럼 뭘 건드려서 출제하겠어요? 업무상 행위했던 거. 이게 이제 핵심이야. 그러면 이제 모든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고 층까지 개공의 책임 져 안 져? 업무. 여기서 업무란 건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만 개공의 책임을 진다. 이 뜻이에요. 그 조문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업무상 행위가 핵심인데,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세 가지 책임 문제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책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민사 책임부터 들어갈 테니까 책임 나중에 보기를 하고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어떻게? 자연스럽게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그렇지. 금시에 배웠어. 좋았어. 자연스럽게 봐줘야 돼요. 뚫어지게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일은 뚫어지게 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자연스럽게 봐도 돼. 어차피 100점 나오면 똑같아요. 뚫어지게 보든 자연스럽게 보든.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려면 자연스럽게 보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게 개공이에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공도 있고 보조원. 이걸 통틀어서 고용인. 고용인이 중개 행위를 하면서 중개 의뢰인, 매수 의뢰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의뢰인에게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쳐야 돼요. 그러면 고의 과실 없이 손해 끼치면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손해 끼친 것은 고의 과실이야. 과실 책임이야. 그래갖고 이제 의뢰인이 손해가 났어. 물건을 샀는데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거든요. 얼마 발생했을 것 같아요? 1억, 그렇지. 아주 공부하기 편하게 1억을 할 거예요. 그럼 피해 의뢰인은 직접 고용인에게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손해 끼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당연히 청구해. 이건 민법에서 가네. 우리 법이 아니라. 중개사법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건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소공하고 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그러니까 개공이 사고 청구하고 똑같아요. 본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동시에 청구하면 얼마씩? 각각 1억씩입니다. 5천, 5천씩이 아니에요. 5천, 5천씩 청구한다고 가정해봐. 개공은 돈 있으니까 배상해줬어. 근데 여기는 배상 못해주면 보고가 돼야 안 돼. 각각 1억씩. 그렇다고 2억 받는다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든 받아버리면 채무는 소멸이 돼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둘은 연대 책임져요. 이걸 무슨 연대란 말을 쓰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다. 부진정 연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진정 연대.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서 받아낸 게 더 편하겠어요? 왜? 좋았어요. 아주 보증금이 들어있잖아요. 좋았어요. 그죠? 하여튼 이 보증금 안 들었다 가정해도 일단 개공이 아무래도 사장이니까 뭐 빚만 얻어서 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1억을 배상해 줬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개공은 누구 때문에 지금 배상해 준 거예요? 그럼 고용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냐? 구상권이라 그랬거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있어요. 구상이 들어갑니다. 됐어요? 예. 이것은 나중 자기들끼리 문제고 일단 피해 의뢰인은 보호가 됐어 안 돼서? 됐어요. 그럼 하나 더.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은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무과실 책임을 해야 돼요? 무과실이에요. 감독상 무과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감독을 쉽게 말해서 잘했어도 사고 터지면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민사 책임은 고용인들이 사고 쳐보면 개공은 변명 여지가 없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무조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직원을 잘 고용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둘 가능하게 무과실. 근데 손에 끼친 것 자체는 고의나 뭐가 있어야 돼? 과실 책임. 그러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감독상 무과실이에요. 감독 잘했건 못했건 무조건 책임진다 이 뜻이에요. 개념 잡았습니까? 예. 그럼 하나 더. 그러면 개공이 고의 과실로 사고 칠 수도 있죠. 그러면 직원하고 연대 책임 져 안 져? 이건 안 져. 직원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 지는데 사장하고 개공이 잘못하면 직원하고 연대 책임 진다 안 진다? 그러면 직원들, 즉 고용인들은 개공에게 1호 말 한 자리만 해주면 돼. 뭐라고 할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네, 좋았어. 여기는 아직 안 해봤어. 우리 여기는 그냥 네? 좋았어요. 그냥 도망가 버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만 더. 그러면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이제 이 개공은 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직원이 사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1억을 배상해줬다 가정을 해봐. 보험회사에서. 그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구상 들어가요? 개공에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일반 보험하고 틀려요. 구상 들어가요. 우리 같은 보험은 구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직원에게 직접 구상한 게 아니라 개공. 예, 보험 든 사람 이 사람이거든요. 개공은 이렇게 구상 들어가지 직접 이렇게 구상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피해 의뢰인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보험 들어있으면 보증기관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개공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고용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런 원리가 되는 거야. 개념 잡았어요? 예.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밑줄 그을게요. 민사책임 밑줄 긋습니다. 자, 청색 2번에서 양갈 1번 민사책임 가로 안에 뭐를 써요?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 보존 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간주되므로 그렇게 나와있죠. 고용행위 뭘 하면? 위반행위라는 건 개공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동그라미 개공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개공이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줄 그러나 찾았어요? 개공의 행위를 고용인의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개공 행위에 대해서 고용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제 개공이 사고 치면 개공만 진다 이 말이야. 고용인은 연대 책임 져 안 져? 됐습니까? 자, TP 넘어가세요.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건 연대 책임. 무슨 연대? 부진연.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란 단어 있어요? 거기 단어만 몇 줄 보세요. 민법에 보면 진정연대, 부진정연대 나눠지거든요. 이것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연대 책임진다 이렇게 말고 계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 표현을 그냥 부진정연대 이 정도 말고 계세요. 그 부진정 밑에 해설도 나와 있네요. 용어 정리해 보면.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두 줄 또한 찾았어요?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개공 후 보증기관이에요. 보증기관 동그라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아까 개공은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 다음에 구상권. 아까 개공이 배상해주면 구상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단어만 체크하세요. 구상권 아까 이야기했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사 책임은 저런 형태로 지게 되는구나. 개념 잡았죠? 그러면 행정 책임 들어가. 이 행정 책임이 뭐냐면 이런 걸 말합니다. 어떤 거?
이런 거. 계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 소공도 있고 보조원도 있죠. 여기는 이제 소공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중개 보조원을 할게요. 보조원이 고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계공이 매매계약 끝내주고 이 보조원 시켜가지고 중개 보수 받아오느라 그랬어요. 중개 보수가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받아오라 그랬어 계공은. 근데 이 보조원이 가서 150만 원을 받아왔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50만 원씩이나 더 받아왔는데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재가 붙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래 법정 보수 100만 원만 받아라고 시켰더니 이 사람이 150만 원 받았으면 초과 보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 보수를 받으면 어떤 제재가 들어가냐. 이거 두 가지는 제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 보수 받으면 이렇게 들어요. 계공이 초과 보수 받았잖아요. 그러면 임의적 취소야. 임의적 등록 취소는 또 업무정지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도 하고,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고, 소공은 자격 정지요. 자격 정지 받고 1년하고 1천이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소공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보조원을 이야기했는데, 보조원이 초과 보수 받으면 보조원들은 행정 처분은 없어요. 뭐가 없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게 없다고. 자격증도 없으니까 자격 취소 안 되고 정지도 안 된다고. 됐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고용인의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계공이 보수 초과해서 받은 거하고 같은 원리가 되고요. 그럼 계공은 이 보조원 때문에 뭐가 돼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는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원리가 이게 행정 책임이야. 무슨 책임? 아까 그 조문 때 뭐래요? 이 사람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조원은 처분은 없어요. 이해됐어요?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처분은 없다고. 근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관계를 무슨 책임? 행정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념 잡았어요? 자, 그래서 그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세 줄만 몇 줄 볼게요. 고용인의 행위가 이 법 행위를 구성하여 행정처분 사유, 즉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정지 사유, 초과 보수 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는 고용인 밑에다 보조원 적으세요. 보조원만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소공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고용인 밑에 중개보조원 적었어요?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계공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지문 나와 있습니까? 예, 거의 행정처분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라고. 개념 잡았죠? 그러니까 계공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직원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아까 계공이 더 받으라고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래서. 이해됐어요? 예. 하여튼 잘했건 잘못했건 저런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형사 책임 나누세요. 자, T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1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절 제목이 뭐예요? 자, 인장 등록하고 사용 의무 나오는데 인장은 우리가 이 앞뒤에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조금 해왔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 내가 책을 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해도 돼. 이것은 굳이 뭐 판서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밑줄 그으라는 거 잘 그어 놓으면 돼요. 잘 그어 놓고 한번 읽어 놓으시면 될 건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55. 인장 등록 및 무슨 의무? 사용. 자, 1번 취지는 볼 필요 없고 2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에서 양가를 위해 인장 등록 의무자 있어요? 첫째 줄에 적었어요. 모든 계공하고 소공만 의무입니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써 안 써? 등록인장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소공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등록해야 돼. 근데 세 번째죠.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서 안 쓰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밑줄 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를 입은 시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 앞뒤에 내가 등록할 때 시기 정확하게 잡아줬죠. 업무 개시 전까지. 첫째 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잖아요. 왜? 업무 시작하면 이제 계약서 쓰니까 그 전까지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줄 전자문서 등록도 포함한다. 거기도 먼저 보세요. 전자문서에 대한 등록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제 그 뒤에 시점은 그렇다 치고 앞에 시점이 문제잖아요. 앞에 시점은 내가 이 앞에 할 때 등록 신청 시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네 번째 줄 후단 다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개업공인 중개사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야.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DP 넘어가보세요. 자,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등록할 인장이 나와 있죠. 무슨 인장? 자,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대는 성명 동그라미, 성명 동그라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몇 미리?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 된다. 그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규격에 맞는 인장을 7mm에서 30mm 인장 있잖아요. 이걸 등록에 쓰면 돼, 안 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 이제 개공도 됐고 도장 큰 거 네모지기 도장 등록에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만한 거. 그렇죠. 아니야. 7mm에서 30mm 오면 안 되죠. 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규격 범위 내 인장을 등록에 써야 되지. 이만한 거 그냥. 그죠? 옥시제 같은 거. 너무 크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법인 경우 있어요. 법인은 어떤 인장이냐? 두 번째 줄.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 법인 동그라미. 법인 인장. 법인 동그라미 쳤어요? 왜 내가 거기다 동그라미 칠할 것 같아요? 그 시험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지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는 건 틀려버려요. 법인은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 밑에 대표자 X,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이 지문 틀리다고. 법인 자체 인장입니다. 그 주의. 그 다음에 법인은 또 분사함수 낼 수 있어 없어? 그럼 분사함수는 어떤 인장? 그 읽으세요. 몇 읽으면서 몇 읽으세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대표자가 뭐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사함수는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쓸 수도 있다. 이 뜻이야. 그러면 대표자가 누구 인장을 보증해 주겠어요? 대법원? 책임자. 분사함수 대장은 책임자잖아요. 주사함수 대표자가 분사함수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줘. 그러니까 그 책임자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하이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대표자 보증한 인장을 등록 하이한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틀려버려요. 할 수 있다요.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내려가서 그러면 인장은 어디다 등록해야 돼? 등록청, 등록관청, 등록관할청 있죠? 그럼 여러분들 서북구청장인데 인장 등록하러 가고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다 인장 등록해? 주된 사무소. 그 두 번째 주된 사무소.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로 갔어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인장도? 주된 사무소. 이해되셨어요? 분사무소 관련 내용은 95% 이상이 다 주된 사무소예요. 모르면 그냥 주된 사무소 찍으면 돼. 됐습니까? 네,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갈 5번 보세요. 인장 등록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줄 인장 등록 신고서란 단어 있습니까? 개인들, 개인 개공하고 소공은 인장 등록 신고서 동그라미.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거기 서식 작성하고 거기 날인란이 있거든요. 서식에가 규격에 맞는 인장 날인란이 있어요. 그 날인 해갖고 제출하면 돼. 그러면 직접 인장을 가져갈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요. 서식에다. 어차피 가져가도 거기서 찍어서 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고. 됐습니까? 근데 그 두 번째 단서 보세요. 단서, 아까 우리가 개설 등록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개설 등록 신청서에도 날인란이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 별도 서식이 아닌 등록 신청서가 있잖아요. 거기도 인장 날인란이 있다고. 고용 신고서에도 그러고. 거기다가 날인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이게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규격에 맞는 인장. 그죠? 이걸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법인은 뭘 제출하랬어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보면 인감이 날인돼 있어, 안 돼 있어? 그거 제출해. 그럼 그거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법인은 결국 뭘 쓰라는 거예요? 인감도장 쓰라는 소리야. 개념 잡았습니까? 개인들은 인감이 아니어도 돼. 아무 인장이나 규격에만 맞으면 되고. 법인은 인감을 쓰라는 소리요. 개념 잡았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무슨 등록? 그럼 사용하다가 바꾸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첫째보다 며칠이네? 7일이네. 변경일로부터 며칠이네? 7일내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내란 말은 사전이에요, 사후요? 변경해놓고 7일, 일주일 이내만 등록하면 돼요. 관청했다가. 이해됐어요? 7일이라는 단어 외우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 볼게요. 자, 등록인장 사용음은 있습니까? 첫째 줄만 밑줄보세요. 개공,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무슨 인장을 써야 된다? 무슨 인장을 써야 된다? 그럼 보통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 밑에 2번에가 서식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세요. 일반 중개계약서, 또 전속 중개계약서, 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제 앞으로 배워갈 내용들인데 이런 서식에 등록인장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지. 안 쓰려면 뭐로 등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용 의무입니다. 안 하면 또 처벌받아. 등록을 안 해도 처벌받지만 해놓고 안 써도 처벌받아요. 다른 인장 써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재가 나왔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등록인장을 쓰지 않았다. 그 말은 소리죠? 그러면 뭐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자, 별도 말이 없더라도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상한이 6개월이야. 최상한이. 이해됐어요? 네. 자, 뒷배 넘어가세요. 소공은? 소공도 방금 인장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 하면? 자격정지. 이것도 6개월 범위 두 번째죠. 자격정지 나와 있죠? 근데 그동안 정지 받으면 중개업 해 못해? 그게 한테 못하게. 아까 결격사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 써라. 등록해서 써라 이 말이죠. 막도장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알아뒀으면 됐죠? 그래서 이제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으세요.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자꾸 읽어. 이제 개공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 위반하면 자격정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장 등록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인장 등록하러 가기 위해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도 갔다 왔고 서북구청에도 갔다 왔고.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 들어갈게요. 휴식 같습니다.